안녕하세요. 수의대생 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M동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제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사료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궁금증들을 가지고 서초 M동물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궁금증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내추럴랩 사료를 실제로 급여하고 있는 보호자님께도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질문들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소형견 사료랑 대형견 사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일단 소형견 사료와 대형견 사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형견 강아지들이 자랄 때와 대형견 강아지들이 자랄 때 필요로 하거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료의 차이점이 생기게 돼요. 일단 소형견 강아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장관에 들어갔을 때 사료 때문에 위장관이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일단은 1번이고, 턱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일단은 포인트가 되고요. 소형견 사료와 대형견 사료가 나뉠 때 더 특수한 사료는 대형견 사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형견 사료를 일반 사료라고 부르고 대형견 사료를 대형견 사료라고 따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대형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골 관절계가 제대로 성장하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가 키가 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쭉 큰다고 생각하지만, 키가 크는 데는 골이 자라는 거, 관절이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붙는가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관절이랑 골이 제대로 튼튼하게 자라는가가 대형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칼로리가 살짝 낮아요. 일반 사료에 비해서 대형견 사료는 칼로리하고 지방이 약간 낮아서 성장할 적에 살이 너무 어릴 때 찌지 않도록 포인트가 되어 있고, 칼슘이랑 인의 비율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맞춰놔요. 그거를 해야만 뼈가 제대로 자라고 거기에 나중에 근육이 붙어주는 형태로 가야 얘네들의 움직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견 사료는 일단은 골 관절의 성장 속도를 얼만큼이나 제대로 성장 그 나이에 맞추느냐가 포인트고요. 소형견 사료는 치아 관리랑 위장관 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이 가장 달라요. 그래서 대형견인 아이들이 어려서 소형견 사료를 먹게 되면 뼈가 잘못 자라서 뼈가 굽어진다던가 앞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굽어지는 이유에 관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대형견은 반드시 중대형견용으로 나와 있는 사료를 특히 퍼피 시기에는 먹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형견들은 대형견 사료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칼로리랑 지방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알갱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먹으면서 소화기 쪽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형견이랑 대형견은 수명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애 주기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성장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형견 같은 경우는 일단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조금 빨리 성장이 완료되고요. 대형견들은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적어도 1년 반에서 2살 정도는 돼야 성장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뼈가 소형견들에 비해서 훨씬 길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소형견보다는 훨씬 더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견들은 수명이 소형견보다 조금 짧은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소형견들은 한 15살에서 20살까지도 충분히 사는데, 대형견들은 11살에서 15살까지가 일반적인 수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소형견들은 소화기 쪽 질병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형견이랑 소형견이랑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대형견들은 아무래도 소화기 자체에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사료 때문에 생기는 소화기 장애 쪽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소형견들은 아무래도 위장관 쪽에 예민하기도 하고 질병들도 좀 더 많이 생겨서 사료도 그쪽으로 조금 부담이 안 가도록 많이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요. 대형견들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골 관절 계통 쪽에 치우치죠. 왜냐하면 대형견들이 아파서 못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면 소형견하고는 완전 문제가 달라져요. 그죠? 소형견은 아프면 내가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기도 편한데 저 동물병원 실습하는데 그쵸. 얘네들이 못 걸으면은 맞아요. 얘네들 그 보호자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죠. 대형견들은 애들이 크니까 일단은 애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애가 못 걸으면 들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것부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이라던가 건강 관리가 다 이렇게 골관절계랑 움직임, 무브먼트 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소형견과 대형견의 사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